욕이라도 괜찮습니다. 댓글에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아있는 거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이건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저는 지난 28년 동안 한국과 미국 신장 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박사님, 물은 매일 마셨는데 왜 신장이 이렇게 됐을까요? 네, 맞아요. 물은 마셨어요. 그런데 잘못 마셨던 거예요. 믿기시겠어요?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신장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신장은 70% 이상 망가져도 통증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죠. 통증이 느껴질 때쯤이면 이미 투석 직전이에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서 기계로 피를 걸러내야 하는 상황.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11만 명이 넘는 분들이 투석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전문가들은 이 물 마시는 법을 자세히 안 알려줄까요? 사실은 이거예요. 물 마시는 법 하나 제대로 알려주는데 20분이 걸려요. 그런데 그 시간에 검사 한 명 더 보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그 20분짜리 비밀을 전부 공개합니다. 물 마시는 시간, 양, 온도, 심지어 컵 종류까지. 이 모든 게 신장 건강에 영향을 줘요. 특히 세 번째로 알려드릴 아침 물 마시는 법, 이거 하나만 바꿔도 3개월 안에 소변 거품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 멈추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저랑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투석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1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박사 정민수입니다. 신장 기능 회복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 독일, 일본의 신장센터에서 일해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온 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었어요. 8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마셨대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서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은 많이 마셨는데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리터를 단숨에 마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또 1리터를 한꺼번에 마셨대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신장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갑자기 많은 물이 들어오면 신장이 당황해요. 마치 좁은 배수구에 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아요. 또 다른 분은 70대 남성분이셨어요. 이분은 물 대신 보리차를 하루 종일 드셨대요. 뜨거운 보리차를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됐어요. 왜냐면 너무 뜨거운 물은 신장에 도달할 때까지 체내에서 온도를 식히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제가 독일 베를린 신장센터에서 일할 때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를 봤어요. 물을 마시는 시간과 방법만 바꿨는데 신장 기능 수치가 평균 18% 개선된 거예요. 약도 안 쓰고 음식도 그대로인데 오직 물 마시는 방법만 바꿨을 뿐이에요. 일본 도쿄 대학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신장 질환 초기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험을 했는데요. 올바른 방법으로 물을 마신 그룹은 신장 기능이 평균 23% 개선됐고 잘못된 방법으로 마신 그룹은 오히려 7% 악화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같은 물이라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신장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정말 중요하게 들으셔야 해요.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신장을 살리는 물 마시는 법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물 마시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하루 중에서 신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혹시 아세요? 바로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예요. 이 시간대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밤 사이에 우리 몸은 약 8시간 동안 물을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그 사이에 호흡으로, 땀으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갔죠. 생각해 보세요. 8시간이에요. 낮에 8시간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입이 바짝 마르고 목이 타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심한 탈수 상태예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있어요. 평소보다 20% 이상 농도가 진해진 상태거든요. 마치 꿀처럼 끈적한 피가 혈관을 천천히 흐르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신장은 끈적한 피를 걸러내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정수기 필터에 진흙물을 거르는 것과 똑같아요. 필터가 금방 막히고 고장 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첫 물이 정말 중요해요. 신장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이 첫 물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마시면 오히려 독이 돼요. 제가 상담실에서 본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세요. 뭐냐고요? 일어나자마자 냉장고로 달려가요. 차가운 물을 꺼내서 벌컥벌컥 마셔요. 목이 타니까 급하게 목을 축이시는 거죠. 한 컵을 30초 만에 다 마셔요. 시원하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신장한테는 충격이에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차가운 물이 갑자기 위장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긴급 대응 모드로 들어가요. 체온을 유지하려고 온몸의 혈액을 위장 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평소에 60%밖에 안 가요. 신장은 혈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신장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해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요. 아침에 차가운 물을 급하게 마시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10년 후 신장 기능이 평균 34%더 떨어진다고 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하셔도 돼요. 먼저 일어나서 바로 마시지 마세요. 급하게 일어나면 안 돼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30초 정도 침대 끝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요?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해요. 혈압이 변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불안정해지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운 거요. 이럴 때 신장도 같이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 다녀오세요. 밤새 쌓인 노폐물을 먼저 배출하는 게 중요해요. 소변으로 노폐물이 나가면 신장이 한숨 돌리거든요. 그 다음에 물을 마시면 신장이 깨끗한 상태에서 새로운 물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이제 물을 준비할 차례예요. 어떤 물을 준비해야 할까요? 미지근한 물이에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물이요. 미지근하다는 게 정확히 몇 도일까요? 36도에서 40도 사이예요.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고요? 간단해요. 전날 밤에 정수된 물을 보온병에 담아 두세요. 아니면 아침에 정수한 물에 따뜻한 물을 조금 섞으세요. 온도계로 재실 필요도 없어요. 손가락을 살짝 담가 봤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으면 딱 좋아요. 이 온도의 물은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체온과 비슷하니까 몸이 적응하기 쉬운 거죠. 신장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일본 교토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36도에서 40도 사이의 물을 마셨을 때 신장 혈류량이 가장 안정적이었대요. 그리고 이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200ml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를 5분에서 10분에 걸쳐서 천천히 마시세요. 한 모금 마시고 30초 쉬고 또 한 모금 마시고 30초 쉬고 이렇게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천천히 마시면 귀찮아서 못 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딱 10분이에요. 아침에 드라마 보시잖아요.
핸드폰 보시잖아요. 그 시간 중에 딱 10분만 투자하는 거예요. 이 10분이 평생 투석 안 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천천히 마셔야 하냐면요. 신장은 한 번에 분당 약 100ml의 혈액을 끌을 수 있어요. 물을 천천히 마시면 신장이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물을 단숨에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급하게 일하느라 과부하가 걸려요. 실제로 독일 베를린 의대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하고 다른 그룹은 빨리 마시게 했어요. 3개월 뒤에 결과가 어땠을까요? 천천히 마신 그룹의 신장 혈류량이 27% 더 좋았대요. 노폐물 배출량도 35% 더 많았고요. 27%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60대의 신장을 50대의 신장으로 만드는 수준이에요. 그냥 마시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아침 첫 물에 이걸 추가하면 효과가 2배예요. 뭐냐고요? 바로 레몬이에요. 레몬 반 개를 짜서 물에 넣는 거예요. 레몬물이요. 왜 레몬이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구연산이 정말 대단해요. 신장에 쌓인 작은 돌 결정들을 녹여주거든요. 신장 결석 아시죠? 신장 안에 돌이 생기는 거요. 이게 한번 생기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한 분이 있어요. 65세 남성분이셨는데 새벽에 갑자기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가셨대요. 검사해 보니 신장 결석이었어요. 5mm짜리 작은 돌이 신장에서 빠져나오면서 요관을 긁는 바람에 그렇게 아팠던 거죠.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왜 이런 게 생기나요? 평소에 물도 잘 마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마셨는지요? 그랬더니 차가운 물을 급하게 마셨대요. 하루 6번 정도요. 문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몬물을 권해드렸어요. 아침마다 레몬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라고요. 6개월 뒤에 다시 오셨는데 깜짝 놀라셨어요.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작은 결석들이 다 사라졌대요. 레몬물이 녹인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경험만이 아니에요. 미국 위스콘신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예요. 레몬물을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신장 결석이 생기는 걸 70% 이상 예방할 수 있대요. 70%예요. 엄청난 수치죠. 레몬물이 왜 그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구연산이 칼슘이 결정으로 뭉치는 걸 막아주거든요. 신장 결석의 80%가 칼슘 결석이에요. 칼슘이 소변에서 뭉쳐서 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구연산이 있으면 칼슘이 뭉치지 못해요.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단, 레몬을 넣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레몬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반 개면 충분해요. 레몬을 많이 넣으면 산성이 너무 강해져서 위장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꿀이나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레몬이 시니까 꿀을 넣어야겠다고 하시는데요. 안 돼요. 당분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줘요. 당분이 혈액에 들어가면 신장이 이걸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쓰거든요. 레몬만 반 개, 물 200ml,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처음엔 시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마셔보세요. 금방 익숙해져요. 오히려 상큼하고 개운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제 상담받는 분들 중에 레몬물 마시고 나서 아침이 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레몬물을 천천히 마시고 나면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하냐고요? 물이 위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가고 거기서 흡수돼서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물은 생각보다 천천히 흡수돼요. 위장에서 소장으로 가는데 15분,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10분, 합쳐서 25분 정도 걸려요. 이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과 음식이 위장에서 섞여요.
그러면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장에서 음식물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부패하면서 독소가 만들어지죠. 암모니아, 인돌, 스카톨 같은 독성 물질들이요. 이 독소들이 장벽을 통과해서 혈액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가는 거예요. 신장은 이 독소를 걸러내느라 또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평소보다 40%더 많은 에너지를 쓴대요. 그러니까 신장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20분에서 30분 기다리세요. 그 시간 동안 뭐 하면 될까요?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팔, 다리를 천천히 펴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앉아서 명상하셔도 돼요. 명상이라고 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내 신장이 건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실제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UCLA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인데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든대요. 코르티솔이 줄어들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압이 안정되면 신장 혈류도 좋아지는 거죠.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아침 물 마시는 황금 루틴이에요. 첫째, 천천히 일어나기. 30초 앉아 있다가 일어나세요. 둘째, 화장실 가기. 밤새 쌓인 노폐물 배출하고요. 셋째, 미지근한 레몬물 준비하기. 36도에서 40도, 레몬 반 개요. 넷째, 5분에서 10분 걸쳐 천천히 마시기. 한 모금 마시고 30초 쉬고요. 다섯째, 20분에서 30분 기다리기. 스트레칭이나 명상하면서요. 여섯째, 그 다음에 아침 식사하기. 이게 신장을 살리는 아침 루틴이에요. 복잡하지 않죠?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도 40분이면 충분해요. 이 40분이 평생 투석 없이 사는 비결이에요. 이것만 3개월 해보세요. 소변 거품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 방법으로 신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72세 할머니 한 분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1.8에서 1.2로 떨어졌어요. 6개월 만에요. 약도 안 쓰고 그냥 아침 물 마시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68세 남성분은 단백뇨가 있었는데요. 소변 거품이 맥주 거품처럼 많이 생겼대요. 3개월 동안 레몬물을 꾸준히 마셨더니 거품이 거의 사라졌대요. 검사해 보니 단백뇨 수치가 70% 줄었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신장은 우리가 제대로만 관리해주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장기예요. 특히 초기 단계라면 더욱 그래요. 중기까지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부터요. 오늘 저녁에 레몬 사오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일어나고 화장실 다녀오고 미지근한 레몬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자, 이제 낮 시간 물 마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한 번 마시고 점심때 한 번 마시고 저녁에 한 번 마시고 하루 3번만 물을 마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세요? 이거 정말 위험해요. 왜냐면 신장은 쉬지 않고 일하거든요. 24시간 내내요. 그런데 물을 몇 시간마다 한 번씩만 마시면 신장이 물 부족 상태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마른 땅을 쟁기로 가는 것처럼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69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마셨는데 신장 수치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침 9시에 1리터, 저녁 7시에 1리터. 하루 2번만 마셨던 거예요. 그 사이 10시간 동안 신장은 물 없이 일했어요. 그럼 몇 시간마다 마셔야 할까요? 정답은 2시간마다 한 번씩이에요. 왜 하필 2시간이냐고요?
우리 몸의 물 순환 주기가 정확히 2시간이거든요. 물을 마시면 30분 안에 혈액으로 흡수돼요. 1시간 30분 동안 몸 전체를 돌면서 노폐물을 수거하고 신장을 거쳐서 소변으로 배출돼요. 스위스 7위 의대 연구 결과를 보면요. 2시간마다 물을 마신 그룹과 4시간마다 마신 그룹을 비교했더니 2시간 그룹의 신장 기능이 42%더 좋았대요. 42%예요. 엄청난 차이죠. 한 번에 마시는 양은 150ml에서 200ml면 충분해요.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포인트예요. 마치 화분에 물 주는 것처럼요. 한꺼번에 많이 주면 넘쳐 흐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목이 마르다는 건 이미 몸이 탈수 상태라는 신호거든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 실험해 봤더니 목이 마를 때는 이미 혈액 농도가 15% 이상 진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마시는 게 중요해요. 휴대전화 알람을 2시간마다 울리게 설정해 놓고 알람이 울리면 물 한 컵 마시기. 이렇게 습관을 만드시는 거죠. 처음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거예요. 특히 처음 일주일은요. 그런데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까지 몸은 물이 부족한 상태에 적응해 있었거든요. 갑자기 물을 자주 마시면 쌓여 있던 노폐물들을 한꺼번에 배출하는 거죠. 2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해요. 이제 식사 시간 물 마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밥 먹으면서 물을 많이 마세요. 국물도 한 그릇 드시고 물도 한 컵 마시고. 이거 정말 안 좋아요. 왜냐하면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거든요. 위산이 희석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장에서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독소가 만들어져요. 이 독소가 신장으로 가서 신장이 또 일을 해야 해요. 호주 멜버른 의대 연구팀이 측정해 봤더니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신 사람들은 식후 신장 부담이 47% 증가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세요.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장이 준비가 되고 소화액 분비도 촉진돼요. 식사 중에는 목을 축일 정도로만 조금 마시세요. 50ml에서 100ml 정도요. 식사 후에는 최소 1시간은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마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신장 부담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운동할 때 물 마시는 법도 중요해요. 운동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운동 30분 전에 300ml 정도요. 운동하면 땀이 나잖아요. 수분을 미리 보충하지 않으면 운동 중에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신장이 힘들어져요. 운동 중에는 15분마다 한 모금씩 마시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운동 후에는 바로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쉬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천천히 물을 마시세요. 영국 런던 의대 연구 결과를 보면 운동 직후 찬물을 급하게 마신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신장 혈류가 35%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운동 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게 좋아요. 땀을 많이 흘렸다면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 넣어서 마시는 것도 좋아요. 소금 한 꼬집 정도요. 땀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갔으니까 보충하는 거예요. 단,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넣지 마시고 그냥 물만 마세요. 이렇게 낮 시간 동안 2시간마다 한 번씩 한 번에 150ml에서 200ml씩 목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마시기.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식사 중에는 조금만, 식후 1시간 후에 다시 마시기. 운동 전후로 적절하게 수분 보충하기. 이게 신장을 살리는 낮 시간 물 마시는 법이에요. 복잡하지 않죠? 핵심은 조금씩 자주예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나눠서 자주 마시는 거예요. 습관만 들이시면 돼요. 처음 2주가 고비예요. 2주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져요. 제가 상담했던 74세 할아버지 한 분은 10년 동안 만성 피로에 시달렸대요.
그런데 낮 시간에 2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더니 한 달 만에 피로가 확 줄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만성 탈수 상태였던 거예요. 물이 부족하니까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했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온몸이 피곤했던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2시간마다 물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휴대전화 알람 설정하시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물 한 컵? 이것만 3개월 하시면 몸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저녁 물 마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녁에 물을 많이 마세요. 저녁 드라마 보면서 물도 마시고 과일도 드시고. 그런데 이게 신장한테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밤에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느려지거든요.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100% 성능으로 일하지만 밤에는 70% 정도로 일해요. 그런데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은 밤새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마시는 양을 줄이세요. 저녁 식사 후 7시에서 9시 사이에 물 한 컵 정도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마시지 마세요. 만약 자정에 주무신다면 10시 이후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직전에 물을 마시면 밤새 화장실을 가야 하거든요. 수면이 방해받으면 신장 회복도 방해받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밤에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분들은 낮에 물을 충분히 안 마셨을 가능성이 커요. 낮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밤에는 그렇게 목이 마르지 않거든요. 만약 정말 목이 마르면 물을 조금만 마세요. 50ml 정도요. 입을 헹구듯이 조금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마세요. 급하게 마시면 신장이 놀라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자기 전에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세요. 족욕이라고 하죠.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그는 거예요. 왜 이게 신장에 좋으냐면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나요. 신장은 충분한 혈액을 받으면서 밤새 회복할 수 있어요. 게다가 족욕을 하면 잠도 잘 와요. 깊은 잠을 자야 신장도 제대로 쉴 수 있거든요. 족욕할 때 이걸 넣으면 더 좋아요. 생강선어 조각이요. 생강을 물에 넣고 끓여서 족욕물을 만드는 거예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신장에도 정말 좋고요. 이제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하루 2리터를 마셔야 한다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건 평균적인 수치예요. 사람마다 필요한 물의 양이 달라요. 정확한 계산법이 있어요. 자기 몸무게에 30을 곱하면 돼요. 예를 들어 60kg이면 60 곱하기 30은 1800이에요. 1800ml, 그러니까 1.8리터를 마시면 되는 거예요. 50kg이면 1500ml, 70kg이면 2100ml요. 단, 이건 건강한 사람 기준이에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다르게 계산해야 해요.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물 섭취량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확한 양을 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물을 더 마셔야 해요. 계산한 양에서 500ml 정도 더 마시는 거예요. 겨울에는 땀을 덜 흘리니까 계산한 양대로만 마시면 돼요. 이제 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떤 물이 신장에 가장 좋을까요? 정수된 물이 가장 좋아요. 수돗물을 정수기로 거른 물이요. 수돗물에는 염소 같은 화학 물질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생수는 어떨까요? 생수도 괜찮아요. 단, 미네랄이 너무 많은 경화수는 피하세요. 경화수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어서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라벨을 보고 연화수나 중간 정도 경도의 물을 선택하세요. 탄산수는 어떨까요? 탄산수는 가끔 마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마시는 건 좋지 않아요.
탄산이 위장을 자극할 수 있고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마시세요. 이온 음료는 어떨까요? 운동할 때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평소에 물 대신 이온 음료를 마시는 건 안 좋아요. 이온 음료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당분은 신장에 부담을 줘요. 커피나 차는 어떨까요?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이 신장을 자극해요. 하루 3잔 이상은 피하세요. 차는 커피보다 낫지만 역시 하루 두세 잔 정도가 적당해요. 물 마실 때 컵도 중요해요. 플라스틱 컵보다는 유리컵이나 스테인리스 컵이 좋아요.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이 물에 녹아들 수 있거든요. 특히 뜨거운 물을 플라스틱 컵에 담으면 더 위험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하지만 초기에 잡으면 충분히 되살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물 마시는 법, 이거 하나만 바꿔도 신장이 달라져요. 3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소변 거품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6개월 하면 신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많아요. 1년 하면 투석을 피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미지근한 레몬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2시간마다 물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줄이고 자기 전에 족욕하세요. 이것만 지키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돈도 안 들어요. 그냥 물 마시는 방법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장이 회복되는 걸 보고 싶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걸 보고 싶어요.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다짐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신장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살리는 음식과 신장을 망치는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